어제 심야에 줄줄이 나온 여야의 공천 취소 이야기입니다. 어제 오후 국민의힘이 돈봉투 논란에 휩싸인 정우택 의원 공천을 전격 취소했고요. 민주당 내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다 밤 10시 20분경 국민의힘이 5.18 북한 개입설 물의를 빚은 도태우 후보 공천 취소 안건을 추가로 의결을 했습니다. 사과 진정성을 믿어보겠다며 공천 유지 결정을 한 지 하루 만에 번복을 한 겁니다. 10시 30분경 민주당도 목발 경품 발언에 거짓 사과 논란까지 불거진 정봉주 전 의원 공천을 전격 취소했습니다. 자, 전날까지만 해도 아주 오래된 일이다. 이렇게 이재명 대표도 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정봉주 내치면 안 된다. 이 개딸들의 문자 폭탄 장난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하루 만에 180도 입장을 바꿨습니다. 여야 모두 나란히 공천 취소로 초강수를 한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결국은 중도층의 표심에 이런 것들이 결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는 판단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종훈 평론가님, 네. 이건 잘한 거죠?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대응을 했어야 되는 건데 지금 뒤늦게서 이렇게 이제 대응을 하는 거고, 저는 딱 이 문제 한 가지를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뭐냐면 왜 이런 게 사전에 안 걸러졌느냐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뭐 그 대표하고 가까운 사람이니까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작동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공천 시스템 시스템 공천 말은 근사하게 했는데 결국은 이런 것들도 제대로 안 걸러졌던 게 애초에 좀 더 근본적인 원인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런 결과가 뒤늦게나마 사후 조치가 된 것은 바람직한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런 현상이 이제 여론을 심각하게 의식할 수밖에 없었다. 정봉주 전 의원 공천 받은 정봉주 전 의원의 경우에는 목함 지뢰 발언이 이제 문제가 됐던 겁니다. 예. 그거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발언이고, 자칫 이게 이념전이 확대될 경우에는 민주당이 걷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도태우 공천자에 대해서는 5.18 발언이 더 문제가 됐던 것이고, 그래서 뭐 처음에는 이게 봉합되는 듯 했습니다. 아니면 5년 전에 뭐 발언이고 지금은 뭐 그런 생각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그래서 상당히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게, 선거에 나가는 사람들은 이전에 20년 전에 20년 전에 음주운전한 것도 문제가 되고 하지 마세요, 제발. 그리고 그런 결격 사유가 있다면 당을 위해서도 본인 스스로가 안 나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렇게 박용진 의원하고 그렇게 뭐 공천 파동을 빚으면서 결과적으로는 이 지경이 됐다면 결과적으로는 민심이 무서운 겁니다. 안 돼! 하는 그 민심은 천심, 천심은 민심인 거죠. 네. 이 방송에서도 여러 번 공당은 게이트키퍼 역할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뭐냐면 정책이든 메시지든 인사든 공당이 다 공적으로 적절한 인사, 메시지, 정책을 걸러서 내야 되는 겁니다. 뭐 이를테면은 공천 자체가 공직선거 후보자를 추천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우리 당에서는 이 사람이 국민을 대변할 국회의원으로 뭐 훌륭한 사람이다, 적절한 사람이다 이렇게 추천을 하는 건데, 사후적으로도 문제가 됐으면 게이트키핑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원래는 아까 이종훈 평론가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진작했었어야 되는 사안이거든요. 이거 경선 과정에서 이미 나왔던 발언들이고, 사과를 했다고 해서 뭐 이 정상 참작처럼 될 것 같았는데 사과도 사실이 아니었다 그러고, 결정적으로 뭐 가정폭력 관련한 이슈 같은 거는 뭐 벌금 50만 원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그건 공당이 못 걸러냈을 리가 없거든요. 왜냐면은 범죄 사실 관련해서는 50만 원 벌금이라도 다 내야 됩니다. 그러면 두 가지 중 하나잖아요. 민주당에서 넘어갔거나 아니면은 정봉주 전 의원이 안 냈거나. 그래서 경선 자체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사후적으로도 조치를 한 게 잘한 거고, 도태우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5.18 관련해가지고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지도부에서도 그만두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발언, 그 5.18 폄하 발언 같은 걸 하면은 국민의힘에서는 지도부도 못할 정도의 윤리적 기준이 있는 건데, 그런 사람을 어떻게 국회의원 후보로 추천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사실 진작 처리됐어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우리 문영섭 단장님, 그 정우택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돈봉투 주는 장면이 CCTV에 찍혔는데 이게
최근에 이제 그 보좌관이 돈 줄 사람을 회유한 녹취록이 나왔다고요? 이거는 이제 사실 거짓말 논란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정우택 원내대표, 그러니까 정우택 의원이 그 고발까지 했거든요. 네. 그 민주당 상대로 해가지고 네. 그래서 그게 형사 문제화도 이미 돼 있는데 여기에서 계속 이제 녹취가 나오고 이게 실체 관계가 굉장히 정우택 의원한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조차도 저는 그렇습니다. 공관위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그 확인을 하는 절차가 있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CCTV가 밝혀진다라든지 그러면 그 관련한 사람을 조금 더 조사를 해야 되고 그렇게 조사를 하라고 그 공간에 율사들이 있는 거거든요. 검찰 출신도 있고 뭐 변호사 출신도 있고 이런 분들이 왜 있느냐 이런 뭐 네거티브적인 상황들 그러니까 어떤 그 검증해야 될 상황 속에서 걸러내지 못했을 게 있는 건지를 확인하라고 그런 이제 법조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공천관리위원회에는 수많은 투서가 답지가 됩니다. 뭐 당무 감사를 해도 수많은 그 투서가 답지가 되고 그래서 그 투서들을 확인하는 게 검증하는 게 어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지금 그 CCTV 전국 CCTV가 일단은 밝혀졌고 그게 공개가 됐고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공관위가 더 세밀하게 이거를 확인했었어야 하지 않나 그거를 하지 못했다는 거고 그리고 정우택 지금 어쨌든 그 사실관계가 다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면 정우택 의원에 대해서 그 공천을 유지하기로 하는 결정을 하고 그걸 또 뒤집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 신중해야 되는 게 공관위의 가장 중요한 업무거든요. 이게 왔다 갔다 호떡 공천이라고 지금 홍준표 대표도 말씀하시는데 제일 안 좋은 게 방향을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거는 공관위가 하는 그런 호떡 공천이라는 거는 뭐 결론을 어떻게 내렸는지와 상관없이 그 자체는 굉장히 업무를 잘 못 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들이 그러면 해당 지역구에 이건 뭐 제대로 된 그 표 결집을 발생시킬 수 있겠습니까? 정우택 의원 또 자기가 변명하고 싶고 뭐 소명할 게 훨씬 더 많은데 안 됐다고 생각할 게 분명하고 그 진실관계가 아직 다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관위가 섣불리 결정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우택 의원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지 못한 공관위 업무 처리는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댓글 중에 양당 공관위를 칭하는 것 같습니다. 공관위 밥값 못했다 이런 글이 올라오고 있고요. 자, 만시지탄입니다. 여야가 시스템 공천 자랑할 게 아니라 발언 위험 신호로 온 후보들 뻔한데 잘 걸렀어야죠. 이런 의견이 있고요. 정봉주 후보 아직도 수십 건 있다는데 진작에 컷오프 시켜야 할 사람인데 지도부 책임져라.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봉주 전 의원님 억울하시면 무소속 나오세요. 이런 권유도 있습니다. 자, 민심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이런 댓글 있고요. 저렇게 문제가 많은 사람들 컷오프 하지 않고 비명계 박용진 빵점 줘가면서 내치다니 분노의 목소리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이 댓글 장해찬 후보 엄청 쫄아 있을 것 같습니다. 장해찬도 취소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런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저 장해찬 후보는 이제 부산 수영구 공천을 받았는데 난교 발언, 또 뭐 서울 시민의 교양 수준이 일본인 발톱의 때만큼 따라갈 수 있겠냐? 서울 시민을 저격한 발언. 그다음에 뭐 동물병원을 폭파해버리겠다. 뭐 온갖 발언이 잘 있습니다. 그래서 장해찬의 적은 청년 장해찬이다. 이게 이제 오래전에 10여 년 전에 쓴 글이긴 한데 자, 장도영 사무총장은 또 국민이 받아들이는 부분을 고심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저는 PK 여론을 볼 것 같아요. PK 여론을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 서울도 저격했잖아요, 서울 시민도. 근데 그 말씀을 제가 추가로 드릴 텐데 결과적으로는 낙동강 벨트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면은 그 낙동강 벨트의 여파가 서울까지도 올 수밖에 없거든요. 오늘 따끈따끈한 여론조사 결과 발표가 됐습니다. 네.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네. 무선 가상번호 전화면접 조사를 실시를 한 것이고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자, PK 여론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정당 지지율을 보면은 뭐 여전히 국민의힘이 37%니까 직전 조사하고 변화가 없습니다. 그대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 포인트가 올라가서 37대 민주당 32의 결과인데 PK를 한번 보자고요. 국민의힘이
48%, 민주당이 22%입니다만 여기에 조국혁신당이 5%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을 포함을 하면은 좀 격차가 지금 좁혀지고 있어요. 좁혀지는 추세.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이 부울경에서 50%를 넘지 못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그래도 좀 우위를 유지한다면 모르겠는데 다음 주 초의 조사가 부울경이 심상치 않아 이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은 일단 경선을 거쳤습니다. 경선이 아니라 전략 공천이었다면 거둬들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PK의 여론이 낙동강 벨트도 중요합니다만 수도권까지 올라와요. 이 여파가 아까 2012년에 민주당 후보자의 발언 파장도 사실 수도권을 뒤덮었던 것처럼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보고서 여론 지표를 보고서 PK 지지율이 한국 갤럽 기준으로 40% 정도까지 수준으로 내려간다 그러면 전 결단을 내릴 가능성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뭐 댓글 중에 난교 예찬 이런 비유적 표현도 등장했습니다. 네, 난교 예찬에 뭐 친일 예찬에 제가 보기엔 또 이게 줄줄이 또 이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장해찬 페이스북이 노다지다 뭐 이제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뭐 이미 그동안 내놓은 발언 중에도 상당히 논란이 되는 발언이 이제 많았을 뿐만 아니라 그 과거에 이제 뭐 해놓은 그런 발언들도 깨알같이 다 기록으로 지금 남아 있다 보니 이게 결국은 이제 자기 발목을 잡는 그런 그 상황이다. 제가 보건대는 장해찬 최고의 일종의 어록이랄까요? 그게 아마 정봉주 전 의원 못지 않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본인이 이걸 또 해명을 어떻게 했냐면 그 좀 자기가 어렸을 때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발언 다 썼을 때가 벌써 성인 된 이후란 말이에요. 24세가 어린입니까? 그러니까 자기 판단력이 분명할 때 다 이제 쓴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 절대로 그냥 넘어가기 어렵다. 제가 보건대는 이거 당 차원에서 빨리 조치 안 취하면 큰일 날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뭐 역시 친윤이다 보니까 자꾸 끼고 돈다 이런 이미지가 또 덧대지면 더 불리해진다. 이렇게 좀 네, 생각합니다. 하은기 부대변인. 네. 사실 이제 조국 대표도 이제 조국 사태 때 조만대장경이란 말이 있었잖아요. 네. 그 예전에 올렸던 SNS 글에서 스스로 발목 잡는. 다른 맥락으로 그런 게 있었죠. 네. 그러니까 뭐 본인이 했던 말을 본인이 뭐 뒤집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조만대장경 별명이 있었는데 오는 길에 보니까 또 하나가 또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요? 그 보니까 대마초 관련해서 이게 뭐 합법화는 이르더라도 처벌 완화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올렸던 게 또 있더라고요. 그게 그 전에 어제 논란됐던 거는 네덜란드의 이 예쁜 배가 사실은 대마초 파는 가게라는 점이 유럽에서도 네덜란드가 제일 아름답게 만드는 뭐 그런 걸 올려놨다가 문제가 됐는데 방금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약간 농담을 좀 섞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마약과의 전쟁 이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런 인식이 괜찮나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고 저는 사실 20대 때 과거에 했던 얘기들이라는 변명이 저는 개인적으로 수용되거든요. 20대 때, 10대 때 그 뭐 철없을 쓸 때 그냥 SNS에 자연인 신문에서 막 아무 말이나 막 하는 사람들 많이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제가 의문인 건 그거예요. 정치하고 나서는 그럼 정리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정무적인 판단을 해서 아하. 저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은 저 대변인 하기 전에 어렸을 때부터 하는 SNS 폭파시켰거든요. 폭파시키고 왜냐면은 내가 거기 술 먹고 뭐라 썼을지도 모르는 거고 하니까 나는 뭐 일일이 내가 그걸 가지고 뭐 변명하기도 그렇고 하니 철없을 때 남겼을 게 있을지 모르는 거에 대해서 내가 그냥 일괄적으로 삭제하고 앞으로 행실을 똑바로 하겠다 이러고 그냥 삭제했거든요. 저는 장해찬 최고위원도 이게 지금 처음 불거진 게 아니라 지난 전당대회부터 지금 불거진 네. 거잖아요. 그때 그러면은 내가 20대 때 자유롭게 살았다. 그래서 부적절한 발언도 많다. 그 죄송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삭제하고 다시 만들겠다고 했으면 그게 제대로 된 정무 판단인 것 같은데 뭔가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납득되지 않는 변명으로 싸우려고 들잖아요. 이거 나 어릴 때 하는 얘기다. 정치적 발언일 뿐이다. 그게 더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정치인은 정무적 판단을 잘해야 되는데 그런 정무적 판단으로 국회의원직을 어떻게 수행할 수 있을까라는 점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장해찬 후보의 발언이라든가 태도가 그 20대에 비해서 지금 많이 현저하게 나아졌느냐 하면 국민들이 그렇게 보지 않아요. 네. 지금 이 사람 행실이 똑바로 돼 있고 말이 점잖고 이러면은 20대 때 했던 이런 발언들이 나와도 철없을 때 했나 보네라고 할 텐데
그냥 장해찬이 장해찬했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고려할 때 되게 공천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짧게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방금 전에 하은기 전 부대변인이 과거에 부적절했던 부분을 폭발을 시켰다. 그게 수용이 될까요? 저는 과거의 질풍노도의 시기에 대해서 자신이 그런 문제가 있었다. 오바마도 그랬고 뭐 아들 부시도 그랬고 미국의 경우에도 그런 경우는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폭파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럼 누군가는 그걸 캡처를 안 했을까요? 네. 그리고 자신의 과거가 지워질까요? 그러니까 음주운전한 사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거예요. 음주운전하고 부적절한 사람은 안 나오면 돼요. 그래서 일반인으로 살아가세요. 왜 정치권에 기웃기웃거립니까? 두 번째는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것만으로 안 되고 조국 혁신당 대표도 마찬가지로 여전히 지금 긍정적으로 평가받는 부분도 물론 있겠죠. 하지만 아파 찬스 그리고 부적절했던 숱한 발언들 여전히 씻겨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과하고 사죄하고 반성하고 또 봉사하고 기부가 있어야 돼요. 이른바 리더라는 사람들이 과거에 대한 반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기부도 없고 헌신도 없고 기여도 없고 그냥 이럴 때는 그냥 속죄를 하면서 일반인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이게 근데 잠깐만요. 다 그런데 뭔가 뛰쳐나와서 한자리를 하려고 그러고 비례후보자를 하려고 그러고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게 같은 맥락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대통령부터 그만해야 돼요. 대통령이 얼마나 그 실언들 많았는데요. 제가 말하는 거는 과거에 그런 발언이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그 위에 정리를 잘 했어야 된다 이런 뜻으로 네. 말씀드린 겁니다. 자, 민주당도 지금 굉장히 곤혹스러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정봉주 의원이 이제 낙마한 자리에 경선에서 차점자인 박용진 의원을 공천하면 제가 볼 때는 일거양득일 것 같은데 그런 움직임이 없습니다. 제외하기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찐명으로 불리는 한민수 대변인 조상우 변호사. 조상우 변호사는 배장동 변호사죠. 이렇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가야 됩니까? 근데 차점자를 공천하는 게 법률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아하, 왜냐하면 그 경선에서 이긴 사람이 차점자가 공천받는 거에 대해서 가처분을 걸 수가 있습니다. 그럼 법원에서 판단을 할 때는 왜 차점자가 경선에서 졌는데 공천을 받아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경선이라는 건 어떤 룰의 양장 간의 합의를 해가지고 의사결정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정봉주 전 의원이 가지고 있는 그런 하자들이 이 경선이라는 당사자들이 다 동의해가지고 지금 어떤 그 규칙을 세워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이걸 뒤집을 정도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들어가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처분이 인용이 되는 순간 그럼 아예 그 공천이 붕 떠버리고 이게 뭐 오도 가도 못하는 배신세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시간은 흐르고 있고 그리고 공천장을 접수해야 되는 날은 이제 며칠 뒤로 지금 뭐 눈앞에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차점자 공천이라는 게 법원의 가처분 판단까지 회피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당이 가지고 있는 지도부의 결단이 완벽한 건가?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정봉주 후보의 막말이 이미 경선 전에 있었던 건데 당에서 적격성 심사를 잘못한 거잖아요. 당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재경선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한번 룰이 절차적인 게 중요하거든요. 법원에서 판단하는 거는 오히려 뭐 실질적인 부분은 그 정당이 알아서 판단하게 냅두는 자유재량의 영역이 있고 사실은 뭐가 잘 되고 못 되고를 판단했을 때 절차적인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절차가 경선 절차가 무슨 조작이 된 게 아니라 그러면 그 경선 절차는 일응 유효하다고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판단을 들어가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겁니다. 네, 우리 원용섭 단장은 이제 법률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해주셨고 우리 이종환 평론가님은 이게 민주당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네. 선거에 유리하기 위해서는? 근데 뭐 아무래도 저는 뭐 정치적인 관점에서 이제 예. 보게 되는데 애초부터 사실은 그 경선을 붙이면 안 되는 거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박용진 의원 정도면 사실은 전략 공천을 전 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건 경선 거쳤고 경선 결과 뭐 이제 정봉주 전 의원이 이제 이긴 이제 그 상태에서 이제 이런 문제가 불거지니까 이제 논란이 이제 되는 건데요. 저는 뭐 법률적인 부분을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당연히 박용진 그 전 의원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좀 더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선거 전략 차원에서도 최근 들어서 특히
끝 뒤로 오면서 친명 공천이 더 강행되고 있잖아요. 예. 그거에 대한 당내에 또 논란도 굉장히 많고. 근데 선대위도 어차피 지금 통합 선대위를 꾸린 마당이라고 한다면 박용진 의원 같은 인물은 오히려 더 전면에 내세워서 가는 것이 그 뭐 이른바 외연 확대, 중도층 표심 얻는데도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런 그 정무적 판단도 좀 해야 된다. 근데 여기 만약에 또다시 찐명 공천했다, 뭐 또 한 번 논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댓글 읽어드리고 질문 드릴게요. 황희 의원 사례가 이미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양천구 경선 도중 이나영 후보 자격 상실로 황희 후보 공천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정봉주 날린 자리에 대장동 변호사 꽂아 넣으면 민심 역풍 불지 모른다. 저는 바로 이 대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봉주 의원을 자르는 건 잘 했는데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 민주당한테 또 혹이 붙을 수 있는, 어떻게 보세요? 굉장히 예리한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어요. 우리는 데이터를 봐야 됩니다. 자꾸 추상적인 분석을 하면 안 된다는 말씀드리는 게, 이번 조사에서 조국혁신당의 정당 지지, 방금 전에 소개해드린 한국갤럽인데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 지금 국민의힘에 불이 났어요. 뭐냐면 서울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서구 경민이라는 제가 표현을 썼습니다. 서울은 국민의힘이 다소 우세할 테고, 우세한 추세고, 경기도는 민주당이라는 말씀드렸는데 이번 조사 12일, 14일의 조사 보면은 국민의힘이 서울의 30%, 민주당이 32%, 조국혁신당이 9%예요. 그런데 직전 한 주 전 조사만 하더라도 국민의힘 45%, 민주당 24%. 왜 이런 일이 벌어졌겠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런 시기에 정봉주 여론이 아직 반영이 안 됐거든요. 박용진 카드로 가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된세를 맞을 거예요. 네.